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8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저는 주말에 이제 이열치열로 뭔가 이 더위를 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만들었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시간도 빨리 가고 이 더위를 잊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밖에 너무 더워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말에 좀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시장을 보게 되고 추천 종목을 찾게 되고 관심 종목을 찾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일석이조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시간으로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앞에 한 시간과 뒤에 한 시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장이 전개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종목을 봐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3,0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2,590명인데 참 어렵네요. 아마 이제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제 유튜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는 게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네, 고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항상 한 200명이 꾸준히 매일 봐주시더라고요. 대단하죠. 200명이 매일 꾸준히 봐주는 것만 해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이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잘 이렇게 견디시고 또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금주 시장 키포인트를 네 가지로 본 첫째는 이제 10일 날 CPI 발표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큰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CPI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달에 7월에 발표된 6월 CPI는 9.1을 기록했죠. 이번 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하락할 거다는 가능성과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을 거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 일단은 8.8% 정도, 8.9나 8.8% 정도, 9.1에서 이제 0.2나 0.3밖에 빠지지 않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지 않는 그런 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꺾이기는 꺾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CPI가 꺾일 거다, 향후에 피크아웃을 쳤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선반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막상 발표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라든지 긴축 강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으로 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중립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널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박스권 대응이 맞다. 그렇죠. 지수 자체는 이제 거의 2,500을 쳤기 때문에 2,500을 치면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인덱스 쪽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 같고 우리 개인들도 2,500에서 2,550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올수록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 있을 때는 지수는 버려야죠. 네, 인덱스라든지 이런 지수 움직임은 버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 어떤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 이 개별 종목 장세에 포커스를 더 확실하게 맞추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탈출한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 매매로 올라오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아직도 바닥에 있는 그 무엇 업종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메꿔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은 제약바이오가 거의 이제 상승의 리더에 섰고 코스피에서는 일부 의류 쪽의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 순환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올라오는데 이러한 순환매의 강도가 지속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 속에서 시장을 중립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금주는
CPI 발표가 시장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박스권 대응이 맞다. 이 박스권 대응에서는 대형 우량주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우리가 또한 뭔가를 사야 된다면 바닥에 아직도 있거나 바닥 탈출을 하고 심하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 이 종목들을 찾아서 단타로 치고 플러스 1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전략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큰 그림의 일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 다우는 0.23% 상승을 했네요. 나스닥은 0.5% 하락을 했고 S&P 500이 0.16%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 중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뒤에 잠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영국은 0.11%, 프랑스는 0.63%, 독일은 0.65%. 그동안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시장의 대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일단 테슬라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6.63%가 하락하면서 864.51 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이벤트는 300슬라, 테슬라가 3대1로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텍사스 본사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3대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 테슬라의 액면은 2020년 8월 한번 분할한 이후에 이번이 그 다음이죠. 네. 당시에는 기존 주를 5개로 분할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대1로 한 개를 3개로 쪼개주는 두 번째 테슬라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테슬라 이번 분할을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주주총회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곧 시행을 해서 주식이 3대1로 분할이 될 거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대형 우량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하면은 소재죠. 그런데 시장은 마이너스 6%나 반응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주식 분할 이벤트에 시장이 반응치 않고 다른 어떤 악재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떤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시티그룹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 이 경고음이 울렸다는 건 이건 이미 이제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야기인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됐다며 주가가 현 시세에서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죠. 시티그룹 애널리스트 이태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 보낸 메모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는 부풀려져 있다. 주가가 420달러 선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900달러 기준으로.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을 달성했던 이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테슬라의 매출액이 현저히 낮다. 테슬라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의 매출액이 현저히 낮다. 매출액이 낮다는 것은 그 기업의 Q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분기 평균 2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 테슬라의 매출은 올 2분기 기준으로 179억 달러에 그친 상황이다. 분기 매출, 전체 매출액이 기존에 걸었던 선배들의 그러한 성장성이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평균 가격 대비 고평가됐다. 이런 면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특히 고가 모델로 꼽히는 모델 Y의 인도량을 늘리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오면 고가의 자동차를 사는 비율이 줄 것이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많다는 거죠. 미국 시장 기준 모델 Y는 6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됐으며 평균 전기차 가격은 지난 6월 기준 5만 4천 달러인데 이거보다 더 비싼 6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이 돼서 이 모델 Y 쪽으로 역량과 판매와 생산을 집중해 가고 있다. 만약 이러다가 경기가 침체가 온다면 부동산은 유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테슬라 배터리 가격이 급속히 올라
테슬라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 배터리 가격을 죄송합니다. 정가를 시키는 과정에서 계약상에서 배터리 가격 회사들이 배터리 가격 올려서 주는데 얘들도 고객들에게 가격을 전가를 하면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 경기가 끊기거나 소비가 준다면 유탄을 맞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음들이 시장에 금요일 시장에 급격하게 반응이 되면서 테슬라가 꺾인 게 아닌가 이러한 우리가 예상과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좌우간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였고 3대1 액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 반응되면서 6% 이상 빠지는 그러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경제지표가 미국 실업률이었죠. 네, 고용에 관한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 7월 일자리가 53만 개가 증가를 했다. 실업률은 3.5%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달에 3.6%였는데 이번 달 3.5%로 이렇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펀더멘탈 중에 하나인 고용과 실업률이 이렇게 튼튼하게 버텨준다는 것은 미국이 향후에 금리가 꺾이지 않았을 때, 금리가 아니죠. CPI가 꺾이지 않았을 때 추가로 CPI를 꺾을 수 있는 금리 인상과 긴축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시장에 반응되면서 50bp가 아닌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패드워치에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금리를 다시 추가로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50bp가 아니라 75bp가 올릴 수 있다는 그 과정에 들어가면서 성장주들이 올라가다가 한번 얻어맞는 그런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최근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바닥이 2276이었죠. 네, 최저에서 지금 2491까지 약 6.6% 정도 상승에 올라왔는데 저는 뭐 전고점 이 가이드라인의 그 지수 그래프를 봐도 2600이 상단 지수 확률이 있다. 그 밑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여기서 와서는 옆으로 길을 살짝 조정을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2500에서 2600까지 약 100bp가 남아 있는데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짝 흔들리면서 갈 확률. MACD 그래프를 봐도 영선을 기준으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15 정도 보통 오르다가 꺾이는데 이게 2550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50 정도에 올라오면 줄여라. 줄이는 게 맞다. 일단 30불의 현금을 가지고 가자. 더 올라가는 것은 까치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코스닥도 712가 제일 바닥이었죠. 712에서 832까지 약 9% 넘는 상승이 왔는데 이것도 858. 네, 이 정도 운 좋으면 900인데 이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 MACD도 영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부터 추가 상승해서 15 정도 오르면 다시 하락할 확률. 이러한 기술적 반등의 기술적 지표를 봐도 이제 거의 7분 음선을 넘어왔다. 베어마켓 랠리의 7분 음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요 증시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일단은 자금 상황인데요. 고객 예탁금 56조죠. 네, 지난주가 54조였으니까 고객 예탁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한번 볼까요? 지난 주말에 18조였는데 18.5조. 살짝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주식형 펀드도 93조에서 95조까지 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주변 환경 자금을 보면은 그렇게 큰 증가는 없지만 빠지지 않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증시 주변 환경 자금 현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금주 주식형 펀드는 선진국은 유출로 전환을 했고 신흥국은 유입이 지속됐다. 그렇죠? 이 회색 삼각형 집경 이게 이제 지금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 돈 들어오는 건데 빠지지 않고 살짝 올라왔죠.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34.5달러가 유출이 됐고 신흥기업 주식형 펀드는 8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0.1억 달러 유출을 하며 유출이 살짝 지속됐죠. 펀드에서는 살짝 돈이 나간 모습,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식형 펀드 강도를 보면 일단은 엑스제팬, 아시아에서는 엑스제팬, 일본을 제외한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죠. 반대로 많이 빠지는 것은 EMEA. EMEA는 뭡니까? EMEA는 그 유럽, 더 미들 이스트 앤드 아프리카의 줄임말이죠. 여기는 펀드에서 돈이 많이 나간 그런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엑스제팬 일본을 제외하고 15.1억 달러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15.1억 달러가 들어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의 주요 주처별 순매수 현황을 한번 봅시다. 기관은 3천억 정도를 팔았죠. 외국인은 그걸 다 받아서 3,513억 샀고요. 이렇게 기관과 국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반대 모습을 보였고 개인은 650억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업종별 순매수 누적을 보면 IT 가전, 반도체,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을 많이 샀죠. 근데 이게 이제 주중과 수요일까지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많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주로 IT 가전, 반도체, 화학 이런 시클리컬 바닥에 있는 대형 우량주들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자금의 속성은 인덱스 펀드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패시브형 형태의 자금이다. 그렇다면 지수는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개별 종목에서의 그러한 프레이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와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발빠른 부티크라든지 이러한 개인 투자 중에서 좀 고수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러한 뉴스와 소문을 퍼뜨리면서 축집을 했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호하다가 당한 케이스이고 따라 올라가면 또 거기다 부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빠른 순환매와 빠른 단기 매매가 시장에 횡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별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현재 퍼가 9.9배네요. 9배네요.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18.3배로 미국의 반등폭은 한국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크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유럽은 11.6배, 일본은 15.6배로 살짝 평균을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중국은 13.1배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21.3배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렇다면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9.8배에서 9.9배, 10배가 되지 않는 모습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살짝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식의 이제 과열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보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가 이격도이죠. 20일 이격도는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로 올라와 있죠. 네, 보통 106, 110 정도이면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90 이하면, 95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격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00 위에 있죠. 이런 이격도 측면, 21선 기준 이격도 측면을 보면 주가는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주식 자금 시장과 현재 현황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봅시다.